보육시설의 유형과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면 어린이집은 유아를 집단으로 보육하는 곳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하고 마찬가지인데요. 구체적인 허가 기준을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마다 허가 기준이 다르나 허가받은 시설은 최소한의 건강이나 안전이나 보육자의 자격 등을 갖춥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기준을 마련을 해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뭐 55개 주, 뭐 52개 주가 이렇게 넘어버리는데 그 주마다 어떠한 공통적인 매뉴얼이 없으면 중구난방하면서 뭐 건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안전이나 또 보육자들에 대한 그런 자격증 이런 것도 여러 가지로 되어 있으면 주마다 그 해당 사항이 다르게 되면 그거를 관리하는 부서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주마다 허가 기준은 다르지만 허가받은 시설에서 이 정도의 최소 이 정도는 갖춰야 된다는 그런 매뉴얼이나 이런 보육 자격증을 둠으로 해서 미국이 큰 나라이지만 각 주에서 이루어지는 보육을 이렇게 좀 제대로 이렇게 좀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부모는 자녀를 집단으로 보육하는 시설을 선호하게 됩니다. 또 보육 전문가가 주 정부의 감독을 받기 때문에 자녀를 더 안전하고 바람직하게 케어할 수 있다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정 어린이집을 보겠는데요. 보육자의 집에서 아동에게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즉, 만약에 여기가 저희 집이라고 생각할 때 제가 가정 어린이집을 하겠다 해서 이 어린이집을 하나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보육자,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말하는 큰 으리으리한 멋진 그런 어린이집이 아니라 그냥 가정에서 내가 아이들 4명까지 돌보겠다 이렇게 할 경우에 보육자의 집에서 이제 다른 아동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A라는 집으로 보육받을 아이들 4명이서 가서 보육을 받는 형태인데요. 이것은 시설이 갖추어야 할 기준은 주마다 다르나 대부분 4명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주에서는 가정 어린이집 종사자의 범죄 기록이나 아동 학대, 방임 등의 전과를 조회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보육받기 원하는 부모들이 주로 선택을 하고 있고요. 한 명의 보육 담당자와 상호작용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그룹일 때 더 안전하다고 부모가 믿기 때문입니다. 즉 집단 보육시설에 가게 되면 뭐 20명, 30명, 뭐 15명 이상 이렇게 관리를 받는다고 생각할 때 부모들은 직장에서 마음 편히 근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이나 아니면 좀 연령이 어릴수록 이렇게 가정 어린이집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방문 보육사인데요. 방문 보육사는 유아의 집에 직접 찾아와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입주를 하거나 아니면 매일 출근을 하는 유모가 있을 수가 있겠고 또 가사 도우미까지 포함이 됩니다. 방문 보육사에. 그래서 대부분의 주에서는 방문 보육사에 대한 기준을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로부터 각 주에서 아동 보육 보조금을 받는 방문 보육사의 경우에는 범죄나 아니면 아동 학대 및 방임 기록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초등학교 저학년 아니면 유치원생이 혼자서 엄마 없이 집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경찰에 신고하거나 말거나 이렇게 상관이 없겠지만 미국에서는 아이를 그대로 놔둔 채 뭐 몇 시간 뭐 장을 보러 간다거나 아니면 뭐 한두 시간 이렇게 외부에 나가 있을 경우에 주변에서 이웃들이 이렇게 아동 학대했다, 아동을 방임했다라는 그런 신고를 하게 되면 그 부모가 이렇게 범죄로 이렇게 기록에 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이런 아동 학대나 방임 기록을 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가족인 그 부모까지도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이렇게 보육교사, 아동을 보육하는 교사한테는 더 좀 강하게 조회를 해서 이 방문 교육사를 사용을 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몇몇 주에서는 방문 교육사에게 몇 시간의 건강 및 안전 교육을 이수하도록 합니다.